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의 권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친구는 어떤 의미입니까? 새해 시작 또 지난해 마무리를 친구들과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친구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늘 우리 남편을 붙잡아두고 안 놔주고 좋은 친구도 많은데 우리 기억 속의 친구가 혹시라도 그야말로 돈 빌려줬더니 그냥 돈도 안 갚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친구들도 계신 것 같아서 친구가 참 여러 의미로 다양한 기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의 저희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지갑 사정 또 가정 경제 상황을 훨씬 더 높여드리는 든든하게 해드릴 그런 좋은 친구로 남고자 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데요. 전화번호로 조금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2077-6248 2077-6248번으로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나오신 전문가 분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문자도 가능한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88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실지 아시죠? 이분이십니다. 네, 좋은 친구가 될만 하시죠? 네, 여러분이 믿음직하게 느끼시는 머니 트레이너입니다. 윤창원 전문가, 시청자 여러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또 혼자 이렇게 우리 권 앵커와 같이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저희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하셔서 네. 이제 치고 올라오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제가 이제 자리 확실히 잡고 좋은 말씀 드릴 거고요. 권 앵커께서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친구와 작년을 보냈으면 자 올해는 어떻게 시작하시는 게 좋겠나?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이거 남자분들 금연 정말 어려우시잖아요. 그래도 항상 작심삼일 하셔야 됩니다. 몇 번? 122번 하시면 365일 가거든요. 맞아요. 예, 작심삼일 하더라도 그 자녀분들이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왠지 이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우리 사모님들께 사랑받으시려면 나 담배 끊겠어. 술을 줄이겠어라는 거를 365일 동안 122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18년도는 금융정보 나도 부자와 함께 가지고 새로운 기운으로 출발하시게 도와드리겠습니다.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함께 하실 때도 뭔가 빛을 발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창원 전문가와 단둘이 하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계 일학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의 합이 어떤지도 한번 오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으로 고민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으신 건지 시청자분 한 분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대략적인 정보는 우리 윤 전문가께 전달해 드려서 오늘 솔루션 잘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연이 좀 궁금한데요. 좀 함께 나눠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네. 얼마 전 오빠가 갑자기 몇백만 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네. 별로 큰 돈도 아닌데 생각보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름대로 보험 리모델링도 받고 연금 설계도 받아서 22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네. 작은 돈에도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네, 친구들은 다들 여행 다니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어렵게 돈을 모으는 건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건지 조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사연이 다 있거든요. 좋아만 보이는 건 아니 같지는 않은데 윤창원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 용기 내서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보다는 자신이 중요하죠. 네. 네,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생활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하고 싶으세요? 저희는 네네. 큰 욕심은 없고요. 돈에 너무 쪼들리지 않고 여행이나 취미생활 하면서 가족들과 편안하게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건데, 예, 그래도 그 꿈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 다해서 오늘 플래닝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친오빠, 가족들이 이런 부탁하게 되면 사실 마음은 네. 굴뚝 같죠. 당장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또 이렇게 아내분들 입장은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신랑이 벌어오는 돈이라면 사실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느껴지신다면 다음번에는 아마 또 이렇게 어떠한 그 마음의 불편함 없이 받을 생각 안 하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날도 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 시청자님께서 제가 통화하면서 느낀 건데요. 예, 굉장히 약간은 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누구든 돈 빌려달라면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상황이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네.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 한 500만 원의 마이 펀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펀드가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요. 그런 게 행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전 무작정 네. 이렇게 소금 냄새 나게 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쓰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축도 한 200만 원 넘게 하고 계신 분이신데 네. 자, 남편분 소득이 어떻게 될지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 50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는데요. 예, 현재 45세 남편분께서는 자영업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38세시죠. 네. 항상 이렇게 되면 30대 사연이냐 40대 사연이냐 이렇게 놓고 보는데 네. 예, 우선은 경제권이 있는 분을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40대 사연으로 보고 있고요. 네.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네. 자영업자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네. 일반 지출 250, 그리고 보험료 170. 그래서 아파트 3억 2천 정도 전세를 갖고 계셔서 네. 무난한 가정이다. 그래서 점수를 놓고 보면 6점부터 출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축은 어떻게 해왔을지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예. 200만 원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좀 분산 투자하고 계셨을까요? 네, 510만 원 소득 중에서요. 그다음에 보험료로 지금 170만 원을 좀 내고 계신 게 네. 제 눈에 딱 걸리더라고요. 항상 저희 방송에 주시는 분들은 사연이 또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17만 원 보험료로는 전화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 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고민도 하시고 전화 주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저축 투자 정기적금에 50만 원에서 적립액 2천 정도 되어 있고요. 네. 청약이 30만 원 정도 지금 납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금은 2,950만 원 준비되어 계시고 네. 주택은 지금 전세보증금 3억 2천에 요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좀 들어와 있어요. 네. 6,500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현재 총 자산은 3억 1,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하고 계신 걸로 봐서 언젠가 또 내 집 마련도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러신 드는데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자산 좀 살펴볼까요? 자, 어떤 상품들을 언제부터 좀 가입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 다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좀 네.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자, 2015년 5월에 삼성생명 생활비 반등 종신보험을 좀 가입하셨어요. 근데 네. 요때가 시청자님이 내가 이제 재무 플래닝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때라 저는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축하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3년 유지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서 지금 2년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고요. 네. 단지 이게 또 종신으로만 들어있다 보니까 연금인 줄 알고 가입하신 경향이 좀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 상품 자체가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 보니까요. 네, 네. 나중에 해약 환급금을 중도 인출하시거나 추가 납입하시거나 자유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목적 자금으로 빼서 쓰고 네. 나중에 연금 전환까지 하겠다 해서 한 바구니에 딱 지금 넣어 놓으셨는데 하필이면 요게 좀 이제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은 4억 정도, 그다음에 아내분은 지금 1억 5천 정도, 그리고 자녀분은 지금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종신보험이 네. 총 17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종신보험 130만 원. 규모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안에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도의 자녀분의 학자금이라든지 필요할 수 있는 중기자금에도 좀 쓰실 생각으로 가입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럼 이건 지금까지 이 가정의 어떤 소득과 지출과 함께 보장사 내역을 살펴보는 거고, 그렇다면 분석을 들어간다면 어떤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는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아쉬운 건 이제 금융상품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연금과 적금, 그 중기자금을 쓰려고 종신보험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 가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올 아마 이벤트 자금이 자녀분이 지금 한 16세 되셨으니까 대학 네. 자금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런데 종신보험으로 이걸 내서 중도 인출해서 쓰시려면 10년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6년이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상품의 특성을 좀 많이 잘못 파악하셨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학습과 네네. 그리고 내용 정보를 저희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밖에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신보험을 준비하신 건 참 잘한 건데 네. 제가 이제 건행커님께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아버님이 계시죠? 네. 예, 그러면 한 4억의 현금을 물려주시는 거와 네. 종신보험 4억을 이제 돌아가셔야지 주는 거죠, 현금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돌아가시기 네. 전에 사업 받고 싶네요. 그렇죠. 예. 이게 실제적으로 현금 4억이 참 더 메리트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사람 100명을 아마 선택해서 어떤 거 받을래요? 그러면 4억, 현금 4억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상속세로 4억 정도의 세금을 준비하려면 자산은 20억 5천만 원 정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청자님께서 상속 문제도 살짝 고민 하시면서 이걸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네. 종신이 나쁜 게 아니라 네. 우선은 갖고 계신 자산이 20억이 안 되시니 1억 5천에 그냥 유족 생활비 외에는 조금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다. 네. 그래서 저는 3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이 다이어트 하시는 것을 그래서 상속재산의 크기를 반드시 따져보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셔라 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축하고 계신 게 청약과 적금인데 적립액이 한 2,000회 하고 750 정도 지금 갖고 네네. 계시거든요. 보통의 경우 다들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저축하고 계시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네. 많이 이렇게들 준비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 참 청약저축이 좀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하시긴 되게 잘하신 거고 우리나라 청약저축 가입률이 꽤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만큼은 사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청약저축을 해놓고 이제 1순위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분양을 받을 아파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1,000만 원 넣어놓고 5억, 7억짜리 아파트 받기 너무 부담이니까 네. 사실은 청약저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을 분양받으시겠다 그러면 중도금이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축은 열심히 넣어놓으시고 못 쓰시는 분이 많은데 네. 자 오늘은 그런 걸 좀 살려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좋아요. 자 청약저축이라고 꼭 아파트만 가실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민영주택 네. 그리고 오피스텔 있죠.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신규 분양되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한 1억 5천 선에서 송도나 이런 쪽에 좋은 위치에 오피스텔들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민영 청약률은 생각보다 잘 됩니다. 당첨이. 그래서 네. 5억짜리 아파트 꼭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제 시청자님도 3억 2천 전세니까 대출 조금 끼시면 아파트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내가 구매하시고 네. 그리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가시면. 네. 이런 때 청약을 활용하시면 자 부동산이 2건 있다고 이분이 가난해질까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아집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이렇게 청약저축 놀리지 마시고 한 1억 5천 자산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거 다시 한번 도전하셔라. 그래서 잠자는 청약저축 꼭 깨워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생각을 참 못했어요. 그렇죠? 정말 청약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 분양가가 저희 감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늘 아니다 보니까 중도금 생각 못하고 이건 뭐 사실 계약금만 걸어놓다 될 일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묵혀둔 청약이 있었는데 이것을 민영주택 오피스텔 쪽에다가 눈을 돌리는 거. 오늘 좀 더욱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가 아닌 재무관리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 이분께서 어떻게 실천해 가면 되실지 솔루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나도부자 솔루션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잘 쪼개고 끝까지 실행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10만 원의 소득이 지출 430만 원이 들어있는 거는 대출과 네. 그리고
이 보장성 보험 중에 종신보험 170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너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서 소득은 그대로 가시지만 지출을 325로 많이 내려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저축 투자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18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을 그냥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세한 구체적으로 1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 이분께서 지금 걱정한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솔루션은요. 현재 적금 50만 원, 청약저축 30만 원에서 80만 원 하고 계시던 것들을 네. CMA 50, 적금 40으로 좀 나눠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좀 출발해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연금으로 준비하신 게 지금 자산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펀드 또 하나 하시느니 네. 소득공제 받으시고 수익까지 챙겨가시게끔 연금저축펀드 30만 원 네. 출발시켜 드리고요. 청약저축은 지금 30씩 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1순위는 넘어가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만 원씩으로 기본만 유지하시면서 차라리 빨리 청약을 진행하셔라.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도 뭐 1억 5천에서 2억짜리 하나 물건 들어오시면 네. 뭐 가계 자산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건 저는 뭐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낮춰진 보험료에서 변액연금 43만 원, 나도부자 변액펀드 바로 시작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추가 납입 여력 2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185를 가시면 네. 어떤 효과가 있냐? 어쨌든 중기자금 3년에서 5년 정도, 그리고 자녀 6년까지 오는 교육자금이 크게 무리 없이 해결되실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분 대출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신데 대출 빨리 갚아야겠죠? 예, 우선 네. 빨리 갚아드릴게요. 뭐 부담스러운 거 갖고 있는 건 전혀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예금 자산 5,700만 원을 리밸런싱 해서요. 네. 지금 대출을 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환을 4,200 정도 되겠네. 4,200 상환을 해드리고 네. 주택 자산은 그대로 있으시고요. 그런데 예금이 지금 변경 후에 제로예요. 네. 왜 그랬냐면 지금 월저축으로 새로 출발하니까 굳이 단기 자금이 필요 없는데 예금에 그냥 넣어두실 이유 없고요. 네. CMA로 대체해서 우선은 한 2년 정도 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시면 월납은 100만 원 정도 저축이 늘어났다. 그리고 부채가 지금 4,200 정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훨씬 좀 여유로운 상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40대 자영업자신데 아내분이 고민이 좀 있으셨어요. 나름 뭐 저축해왔는데, 지금 어디 둘러봐도 여유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다 보니 사실 뭐 오빠가 돈 빌려달라 해도 못 빌려준 지금 불편한 네.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루션을 실천해 가시면 마지막에 또 나도부자 변액펀드에서 또 은퇴 후에 어떻게 또 네. 부자로 또 금수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보통 이런 경우에 그 40대 자영업자분들이 또 혼자 이제 돈을 벌고 계실 경우에 네. 돈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듣기에 이렇게 좀 기간별로 이렇게 좀 저축을 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 네. 들은 바가 있거든요. 네. 예, 재무설계 얘기하면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보여드렸지만 가로저축, 세로저축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저희 방송이 항상 좀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제가 네. 특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세로저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각형이 있어서 세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시청자님이 네. 나 그거 알아요. 네. 삼각형 있는 삼각형. 거 이러잖아요. 네. 예, 안 됩니다. 네. 자, 30에서 40세까지 10년 동안 갑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저축을 어떻게 하셨냐면 어머님 세대 때는 그냥 집을 사셨어요. 주택을 사셔갖고 비테크라고 하죠. 네. 대출을 왕창 좀 땡겨서 그걸 갚아 나가면서 이제 대출 상환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씩 10년 하시면 1억 2천을 갚으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집값이 올라 상승.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산을 만들어 오시다 보니까 현재도 그 방법이 유효는 한데 옛날만큼은 안 오른다. 맞아요. 예, 10년 정도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은 한 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0에서 40세까지 4% 수익 받으셨겠죠? 네. 그럼 이제 빚다 갚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피곤하시잖아요. 네. 그럼 한 2, 3년 또 쓰십니다. 네. 이때 저축이 많이 깨져요. 아.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저축 요요 현상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다이어트보다 더 무서운 게 요요잖아요. 네. 그럼 요요 올 거면 다이어트 안 하는 게 낫죠. 예, 잘 드시고 운동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저축 요요 오실 거면 네. 저축을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끝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또 키워야 되니까 또 열심히 모으십니다. 네. 50세까지. 네. 그래서 또 1억 2천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래도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또 4%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자녀 결혼시키고 나서 또 노후까지 또 이게 벼락치기 하시다 보니까 또 4%예요. 이러니까 목돈은 없고 수익은 못 가져가셨죠. 그렇네요. 그래서 가로저축이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거를 가로로 눕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셋이 출발하는데 100만 원을 30, 30, 40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시간을 보는군요. 기간을 좀 길게 주고 금액을 쪼개버리는 거죠. 네. 그럼 맨 위에 이자의 삼각형 보이시죠? 네, 네.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래서 30만 원 대출을 뭐 100만 원씩 빨리 갚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요요 현상 올 거면 네, 네. 30만 원씩 20년 갚으세요. 네. 예, 그리고 자녀 교육은 25년 준비하시고요. 노후 자금은 30년 준비하시는 거예요. 30, 30, 40씩.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가 한 4% 되겠죠. 네. 수익률이. 그리고 자녀 교육 같은 경우는 한 25년이면 한 6%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노후 자금 30년이면 제가 한 8에서 9%까지? 네. 그럼 전체 수익은 몇 프로 정도 보실 수 있냐? 6.5%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내가 같은 방법 저축했는데 어떤 거 가져가실래요? 라고 말씀하시면 권앵커님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가로저축을 통해서 후자를 가야겠죠. 예, 네, 지금 네. 이제 재테크의 50%를 달성하셨습니다. 네. 예, 이것만 나머지 50%가 궁금해지는데. 그건 이제 뒤쪽에 말씀드려야죠. 역시나. 예. 다 주지 않아요.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네. 이 정도 머리에 탁 박아 놓으시면 나는 30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좀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사실 그 이승희 전문가 나오셔서 네네. 이 가로저축, 세로저축 개념을 그때 처음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 당연히 가로저축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상담 문의라든지 또 댓글이든 이런 문자 오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알긴 하는데 참 어렵더라. 네. 또 살다 보면 어떻게 이 목적 대출과 자녀에게 노후 자금만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가. 그렇죠. 중간중간에 남들과 해외여행도 가봐야 되고 그런데 부모님 또 무슨 잔치 있고 그러면 효도관광 보내드려야죠. 네, 이런 네. 것도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어렵더라 이런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많이 얘기하시죠. 네. 근데 이 현실을 좀 직시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신혼부부 상담을 한번 갔는데요. 네. 그 배우자 여성분께서 네. 해맑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한 1년 이후에 네. 뭐 주택을 좀 사고 그리고 매년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네. 그리고 10년 안에는 그 대출을 다 갚고 싶다. 이렇게 플래닝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청자님 그러면 두 분이 80만 원을 수입으로 버시고요. 네. 그리고 한 달에 300씩은 무조건 20년 이상 저축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하신 빛. 월 800만 원씩 벌고 네. 80만 원 버는 게 아니고 80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씩을 저축을 계속 네. 해달라라고 네. 했더니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이 가로저축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1년 정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지금 오늘 시청자님도 2년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뭐가 오신 거냐? 요요가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회의감 들죠. 네.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언제 슬럼프가 많이 오냐면 한 3달 정도 지나면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봐야 되나. 네. 그런데 시험 같은 거 하면 성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9개월 정도 갑니다. 네,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9개월 정도에 뭐 시험을 또 한 번 봤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또 슬럼프가 오는 거고요. 네. 그때 올라가면 이제 3년을 갑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축이나 투자도요. 그런 계속적인 이런 고통이 오니까 그럴 때를 같이 넘겨주실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런 걸 저희 나도 부자에서 해드리고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한 3년 아니요. 30년 같이 가신다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네요. 그 성취에 대한 좋은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군요. 훌륭하십니다. 앵커님이 알겠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자, 그런데 또 저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약한 마음을 대변한 또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현실적인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 게 소득 얘기라는 게 사실 많이 벌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네, 네, 네. 인사고과 아무리 열심히 많이 평가받아도 뭐
버라이어티한 무슨 그런 큰 소득이 갑자기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사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돈을 또 펑펑 벌기도 어려워요. 네네네. 그럼 정해진 소득에서 저축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앵커님께서 저랑 한 3개월 정도 하셨는데, 네. 아직 안 바뀌시고 정말 시청자님들 편이세요. 전 이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때쯤이면 저희 편 들어주실 때도 됐는데, 또 이런 구도가 네. 방송 시청자님들께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 그럼요.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자,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치지 않는 겁니다. 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치지 않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버는 게 뻔한데 어떻게 더 모으냐? 제가 최근에 자산가 한 분을 만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건설업을 하셔서 자산이 50억은 넘으세요. 그런데 건설업을 하시니까 바쁘시잖아요. 네. 그러면 퇴근 이후에 소주를 집에서 이제 좀 드시나 봐요. 네. 피곤하시니까. 네. 근데 반병을 딱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주량이 반병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시청자께서 자기는 예전에는 한 병을 먹었답니다. 네. 근데 왜 지금은 반병 드세요? 그랬더니 2008년도에 본인이 소주를 한 병 먹을 때는 300원이었어요. 네. 소주가. 그런데 지금은 1,5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배 상승된 거죠.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역시 돈을 좀 모으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가 본인이 이거 한 병을 계속 먹을까 아니면 양을 줄일까 고민을 하셨는데 네. 앵커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일단은 양 조절로 한번 견뎌보고.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주로 이제 많은 시청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떠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마트로 가서 대량 구매를 하면 된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네. 1,600원 아니다. 그렇게 사면 700원, 800원에 살 수 있다. 네. 자, 제가 하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먹어서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건강 나빠지죠. 예, 몸도 나빠지고, 그리고 한 병만 사도 될 거, 괜히 많이 24병, 사게 되죠. 30병 이렇게 네, 사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사놓고 계속 이제 더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소비의 패턴이고요. 시청자님들이 어려운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 해볼 필요 있어요. 어렵다 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되게 긍정주의자, 네. 낙관주의자들이고, 남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되니까 오늘부터라도 조금 마음 편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 긍정적이시죠? 네, 네, 네. 근데 소수의 부정 조금 있으신 분들 대변해서 네. 계속해서 우리 윤 전문가님을 좀 괴롭혀봤는데 이쯤에서는 이제 보장자산 이제 어떻게 좀 변모시켜서 거기서 또 세이브된 금액을 나도 부자 변액 펀드로 가져갈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장 분석 해드리기 전에 네. 제가 팁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팁 좋습니다. 네, 저희 CG를 딱 네. 화면에 띄워드리면요. 네. 자, 저 지문이라고 있죠.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소비 통제 지출 몇 번 얘기할 때 제가 나만의 저축 통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네, 네. 통장 쪼개기를 해서. 네. 그래서 최근에는 스마트뱅킹에 스마트폰에, 네. 지문만 딱 대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네. 은행으로요. 인증서 찾을 필요도 없이 그렇죠? 없어요. 그냥 네. 지문만 딱 대시면 돼요. 그럼 우측에 보시면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 맨 위칸에 있죠. 커피 1만 원 저축. 그러네요. 네, 12월 14일입니다. 네. 자, 커피를 제가 원래는 좀 사 먹었어요. 그 앞에서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 뭐 이런 네. 거, 모카 이런 거. 네. 당 떨어질 때는 크림 많은 걸로.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똑같이 건강에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믹스 커피 한 잔으로 바꾸고요. 네. 그 돈을 10,000원을 통장으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모은 돈이 네. 거의 4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자산을 모은 게 되죠. 예. 자. 요렇게 하시는 것이 진짜 실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좀 일반적인 부자가 되려고 하면 확실히 좀 각오부터 남달라야 될 것 같고 실천한 방법도 남다르네요. 사실 우리는 그냥 5,000원, 10,000원 정도 쉽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일단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그걸 모아서 또 바로 저축으로 또 이어지는 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 아래에서 자라오면서 우리가 보는 부모님이
또 이렇게 보면 그대로 하시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 잔소리가 됐는데 우리 전문가님 확실히 본인이 이제 하고 계신 실천 방법을 그대로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발버둥 더욱더, 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자가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앞서 제가 좀 부탁드렸던 거 어떻게 좀 보장자산 만들어 갈까요? 네, 지금 보험료가 너무 높으신 상태세요. 그래서 현재는 연금돈을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신보험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그 몸에 뭐 종양이나 안 좋은 게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예, 수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마음 아프시더라도 지금은 감액을 해서 수술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를 좀 보시면요. 네. 보험료가 높은 종신보험들은 이 표로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종신보험을 20만 원씩 20년 동안 넣습니다. 네. 그러면 보장 금액은 1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대충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네. 왜 20만 원 20년 하면 4,800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원금이. 네. 그래서 연금 재원은 5천만 원인데 이걸 정기보험과 변액연금으로 좀 믹스를 시켜볼게요. 정기보험은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학교를 갈 정도, 대학 졸업할 정도의 65세나 70세 네. 이렇게 하면 1억을 보장받는데 5만 원이면 됩니다. 물론 이게 소멸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소멸이 너무 아깝다 이러는데 저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차를 구매해서 운영하시잖아요. 운전하시죠? 네. 그럼요, 권익권님도. 그럼요. 이 차가요 다 소모예요, 사실은. 근데 뭐 때문에 이걸 소모하고 있냐? 효율을 위해서 가는 거죠. 네. 뭐 지방 출장을 빨리 간다던가 아니면 가족끼리 각각 뭐 버스를 타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씩은 아무렇지 않게 쓰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5만 원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죠. 네. 그래서 1억을 보장받는데 변액연금을 15만 원씩 20년 동안 따박따박 내시면요. 이게 나중에 7%나 6% 예시를 하면 1억 가까운 돈이 현금 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5천 내는 건 똑같은데요. 네. 그게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 아니면 이게 커져 있느냐 이 차이니까 네. 후자를 저는 아래에 있는 패턴을 훨씬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정기보험 좀 가입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의 보험들은 좀 감액하고 유지하신 방법들 필요한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삼성생명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은요. 나쁘다기보다는 좀 과한 보험이다. 네. 그래서 감액 유지해서 4억에서 1억만 그냥 보장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25만 원으로 내려드리고요. 아내분 것도 1억 5천에서 이제 1억 정도로만 내려서 네. 보험료를 한 10만 원 정도 줄여서 가고요. 네. 근데 요거는 그 일부분만 지금 갱신형 들어있는 담보만 빼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만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유지하시고 자녀 보험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특약만 정리하시고 유지하시는 걸로. 그리고 신규로는 저희가 저해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네. 보험료가 싸요. 그리고 확실히 보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2.7% 정도 확정 금리 보증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환급금까지 다 마련이 되니까 어차피 고르는 보험이라면 효율 좋은 거 가셔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해지로 전부 다 넣으시면 근데 정기보험은 왜 없습니까? 정기보험은 사망이 없으신 분들이 더 준비하시는 건데 지금은 남편분 1억 있으시고 저해지에 한 4천 들어가시면 네. 제가 볼 때 더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뭐 굳이 정기보험 안 가시고 요렇게만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변액연금으로 나도부자 변액펀드 43만 원 출발하시면 총 170만 원 보험료가 114만 원으로 해서 56만 원 절감이 되면서 변액펀드가 43만 원이 출발이 됐죠. 그렇죠. 이러면 거의 100만 원 정도 세이브했다.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해 오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단기와 중기 또 장기 자금 필요한 것이 그게 또 이제 금융사나 또 선택 포인트가 좀 달라진다면서요? 네네. 네. 그리고 적금을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세요. 저축하시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께 당부드리는 건 요새 인터넷이 워낙 좋아서요. 네. 한 번만 확인하시면 눈으로 보고 하실 수 있는데 네. 항상 주거래은행만 가세요. 주거래은행이 나쁜 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IBK 은행에서 네. 가입하면 거기 상품만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실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정기예금, 적금, 펀드, 절세금융상품 다 나와 있고 네. 대출, 연금저축까지도 속속들이 보실 수 있어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네.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 적금을 고르시면 이렇게 이자 비교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3, 3, 5 함께 만드는 적금 이런 거는
최고 우대금리 4.5%까지 되죠. 네. 물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하거나 같이 혼자 가입하면 안 되고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금리 올리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그냥 뭐 내가 아는 은행이라고 맡겨놓고 10년 두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서 네. 꼭 확인하고 가입하셔라. 네. 그래서 3년 이내의 단기 자금은 꼭 은행에, 그리고 5년 이내의 중기 자금은 증권사로 좀 펀드나 ETF로 가시고요. 10년 이후에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장기 목돈 자금, 주택 자금 같은 경우는 보험사로 가셔서 비과세 혜택 충분히 받고 변액으로 수익률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상담의 피날레 금감원 사이트 알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도 부자 변액펀드 어떻게 이분이 은퇴가 찬란한 빛으로 바뀌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은퇴 자금 있으실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얼마를 준비하는지가 아니고요. 얼마를 받으시는지입니다. 네. 예,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적게 받으면 이거 효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현재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56만 원 보험료 절감 효과 있으셨고요. 그랬죠. 그리고 나도 부자 변액펀드에 그래서 43만 원 출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대출도 내려가셨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종신보험이 연금으로 돌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한 99만 원 정도의 저축액 상승의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부자 연금 준비 플랜으로서는요. 지금 요렇게 준비하시면 10년 내시고 네. 65세에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변액연금하고 뭐 퇴직연금 합쳐서 88만 원.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5만 원. 네. 그리고 연금저축 저희가 30만 원짜리 새로 준비해드렸잖아요. 네, 네. 요거 꾸준히 납부하시면 35만 원에서 228만 원 연금이 준비되셨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필요시 연금, 주택연금 쓰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종잣돈들 좀 아껴서 알뜰살뜰 하시면 1억 이상의 실버 종잣돈 충분히 마련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이제 더 이상은 주변 살피실 필요가 없고 앞만 보고 요대로 실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어지는 내 돈을 부탁해 또 여러분께도 아주 쏠쏠한 오늘 또 의미 있는 유익한 정보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MTN 머니 트레이너 윤차원입니다. 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예, 워렌 버핏과 나도 부자 되기. 제가 뭐 이런 용어를 좀 좋아해서 오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매년 조금 시끄러운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데 비용이 얼마냐? 한 20억 정도 한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돈이 있으면 저걸로 같이 식사를 할까? 근데 결론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결론을 내린 거는 가이 스파이서라는 분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자는 모두 낙관론자들이더라. 왜?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눈앞의 현실이 어떻든 결국 그거는 이겨내야 되는 거고, 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기보단 내가 이걸 극복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주식 같은 것, 투자 자산, 부동산이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가 와서 싸지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삽니다, 그걸. 그런데 일반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겁나서 못 사요. 그게 큰 차이가 나더라. 쌀 때 사고 비쌀 때 사는 사람들은 부자다.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 장기 투자는 부자의 필수 조건. 자, 10년 정도 보통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 10억 정도 아니면 5억을 마련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통계치를 봤더니 13년 정도 되면 이 자산이 많이 불어 있어서 부자들이 대부분 되신 거예요. 이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30억, 50억을 받아서 출발한 분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은 일정 기간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로 자산을 13년 정도 시간을 줬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래서 대부분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부자는 결심을 실천을 한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손가락을 빨며 머뭇거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빌 게이츠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빌 게이츠가 나 컴퓨터를 공부해봐야겠어 해서 집에 가서는 누워서 컴퓨터 책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분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실천부터 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도 내가 올해 재테크 계획을 어떻게 세우지?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선 괜찮은 상품들 가입을 하시면 돼요. 무턱대고 아니죠. 검토만 끝나서 내가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적금하겠어. 이런 목표만 생기셔도 벌써 부자의 한 걸음 다가가신 겁니다. 자, 담배 4,500원짜리를요. 한갑 피울 때 손익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좀 재밌죠, 이거? 자, 흡연 질병 치료비가 440원 정도 든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가 담배를 피웠어요, 제가. 그러면 병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440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흡연자 사망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320원 정도의 소득세 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자, 제가 피웠기 때문에 옆 사람까지 수명의 이상을 받았겠죠. 그래서 200원에서 사회적으로 960원 손실이 났는데, 자, 국가는 얼마 정도의 이익을 받냐면요. 이 4,500을 갖고, 자, 담배에서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이 한 2,500원 이익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때 어떤 게 또 있냐면, 흡연자가 일찍 사망하셔서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예, 그 비용이 1,128원. 그래서 결국은 담배를 피면 누가 유리하냐? 예, 국가가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번 연도엔 꼭 작심삼일로 금연을 하셔라 하는 건요. 여러분 가정에는 담배 피셔서 도움되실 게 없어요. 대신에 이거를 끊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담배만 하나 끊어주시면 평창 롱패딩 한 달이면 사요. 그리고 예, 노트북 한 대는 1년만 끊어주시면 사고요. 자, 6천만 원의 외제차도 예, 몇 년 정도 걸리시면 되는 거죠? 20년 동안. 그리고 주택도 30년만 4,500원씩 아끼시면 사실 수 있어요. 자, 못하지 않으시죠? 금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돈 버시는데, 돈 모으시는데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재테크 성적표를 뽑아봤어요. 2017년도까지 봤더니 역시나 코스피가 제일 높네요. 7.9% 정도 나왔고요.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금리 하락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98년도에 단리 18% 있던 게 2000년도에 12%, 그리고 2002년도에 뭐 8%까지 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은 2.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아까 코스피 7.9와 2.6 두 배 이상 차이 나죠? 저 같으면 투자 코스피로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금리로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억 종잣돈을 바로 투자 가능하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거 못 하시냐면 제가 모든 시청자님들하고 컨설팅을 해봐도 없어요. 네, 현금 1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실 수 있겠어요? 하면 이건 되겠대요. 월 15만 원씩 그냥 장기로 저축하는 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 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단기 투자하시면 되는데 생활자금, 인생의 라이프 펀드를 만들어 가시는 데는 일반 분들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초기 10년 정도는 적립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간의 특징은 납입한 돈보다 납입할 돈이 더 많은 시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부담감은 훨씬 큰 거죠. 그런데 다 내놓으면 그 다음에 저희는 운용기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돈 내는 게 별로 걱정이 없어요. 자, 부자로 가시기 위해선 요 코스를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을 잘 버텨서 내 자산이 형성돼서 운용기로만 들어가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10년 저랑 꼭 같이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종종 얘기 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고요. 자, 이게 오늘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 18.48. 예, 오늘 났고요. 제가 이거 오늘 바로 환매했습니다. 왜? 저는 주식에 대한 목표치가 15%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뚫고 넘어갔어요. 바로 환매하고 저는 수익 처분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치고 있는 종목 있죠. 저는 이거 환매 안 하고 기다려요. 시청자님들 돈을 버시려면요. 무조건 수익만 쫓으시면 안 돼요. 저도 손실 보는 종목 있잖아요. 이걸 한 달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 하락 포인트를 꾸준히 참고 있다가 상승 왔을 때 처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주식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장기 투자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지수인데 이 박스권이 뭐냐면 20년, 과거 20년을 제가 체크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대부분 주식은 이렇게 박스권 가다가 경제 위기가 한번 옵니다. 놓고 갑자기 상승폭이 오는데 반복했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20년만 투자하시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5년치 전의 자료인데 지금 5년 동안 봤더니 이게 보라색이 우리나라 지수예요. 다른 나라들이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럼 5년 동안 국내 주식 했으면 재미없다. 그런데 언제 올랐죠? 2017년도 한 해 동안 올랐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무조건 투자하고 있었어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지. 이런 때 마음 졸여갖고 다 환매하시고 깼으면 이런 재미 못 보십니다. 그래서 참아 주셔야 돼요. 무조건 참아 주셔서 결국 봤더니 결론 내드릴게요. 주식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쁩니다. 그런데 주식 50%에 채권 50%, 저희가 혼합형이라고 하죠. 그런 게 결국은 더 높아요. 그리고 채권과 예금에 비해서 주식이 훨씬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10년 이상만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보니까 원금 손실 위험이 기간이 지나갈수록 낮아져요. 그리고 투자 성과도 높아지니까 여러분 꼭 10년 정도 지나가셔서 7에서 8% 수익률 걷어가시면 나도 부자 시청하신 보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 많이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입니다. 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경험담, 성공담을 말씀해 주셔서 늘 신뢰가 가는데요. 아마 여러분 궁금하시고 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실 겁니다. 02-2077-6248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오늘 좀 간단하게 한 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887 번호 쓰신 분께서 얼마 전 자궁 쪽에 물혹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더 가입해야 할지 고민인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문의가 주셨네요. 네. 네,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물혹이 발견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면 정상적으로는 어차피 부담보라고 해서 보장을 못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은 가능하신데 보장 못 받는 거니까 가입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보험 중에 어떤 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입은 차후에 건강 좋아지신 다음에 하세요. 네. 자, 뭐 지금 사실만 하고 하다면 그냥 하시던 대로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힘들고 미래가 좀 불안하다 하신다면 계속해서 걱정, 고민,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결심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전문가분들이 든든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내일도 생방송으로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